운동은 건강의 기본이라고들 말하죠. 나이 들어도 움직여야 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태훈입니다.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은 설마 운동이 해로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60대 이상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 7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대체 운동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당신이 무심코 따라하던 그 운동이 사실은 몸을 해치는 주범이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8800세는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요. 나이 들어도 매일 해야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근육도 쉽게 붙고 조금 다쳐도 금방 낫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 연골은 이미 닳아 있으며 심장과 혈관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심코 젊을 때 하던 그 운동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지더니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해서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비만 늘어났네요. 또 다른 분은 어깨가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던 70대 초반 박모 어르신은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깨 MRI를 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깨인대가 끊어진 거죠. 젊은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 몸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위험한가요? 그리고 왜 그 운동이 해로운가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의 양과 질은 줄어들고 인대와 연골은 이미 닳아 있으며 혈관은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평생 후회할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운동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모든 운동이 좋은 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운동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운동이 왜 해로운지,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8800세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병원 대신 평생 건강한 일상을 누릴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뱃살을 빼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이나 거실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윗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 이 운동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미 얇아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면 디스크가 점점 더 밀려나와 신경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심하면 걷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10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뱃살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운동을 멈추고 치료를 받아야 했죠. 운동하려다 디스크 환자가 됐다니. 그분은 제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사실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부 운동보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식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허리 근육을 보호하면서 복부를 강화하고 싶다면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소근육 운동이나 가볍게 코어를 조이는 동작이 훨씬 안전합니다. 즉, 허리를 반복적으로 꺾거나 굽히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무거운 기구를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젊은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무거운 아령이나 바벨을 들고 팔과 어깨 운동을 하시죠. 하지만 이미 약해진 어깨 인대와 관절은 젊은 시절처럼 버텨주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2세 박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팔 근육을 키우겠다며 벤치프레스와 아령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부터 팔을 들 때마다 어깨가 뚝뚝 소리를 내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뭉쳤나 보다 하고 무시하셨죠.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MRI를 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 힘줄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어깨가 망가져서 병원비만 늘었네요. 그분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를 지탱하는 힘줄과 근육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거운 기구를 반복해서 들면 작은 손상이 생기고 그게 쌓여 결국 큰 파열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깨를 강화하고 싶다면 무거운 기구를 드는 대신 가벼운 고무 밴드나 맨몸 동작으로 천천히 운동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어깨가 아닌 등과 가슴의 큰 근육부터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이 들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머지 위험한 운동 습관을 하나씩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는 운동입니다. 혹시 이런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을 깊이 굽혔다가 펴는 스쿼트,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내려가는 런지. 젊은 트레이너들이 하체 근육을 키우려면 스쿼트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에 정말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무릎은 이미 젊었을 때의 무릎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은 닳아있고 관절액도 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깊이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던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8세 장모 어르신이었습니다.
건강해지겠다며 유튜브를 보고 매일 아침 50번씩 스쿼트를 하셨죠. 처음엔 다리가 탄탄해지는 것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더 많이 닳아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 좋다길래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깊이 굽히는 동작은 피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스쿼트나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힙브릿지 같은 동작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하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작은 범위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깅은 심폐 건강에 좋다니까 아침마다 뛰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심장과 혈관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근육은 노화로 인해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심박수가 확 올라가면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65세 김모 어르신은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더 늦기 전에 운동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공원에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달리던 중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차오르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분들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에 부담이 크게 와서 이후엔 심장약을 평생 드셔야 했습니다. 달리기는 심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심박수가 급격하게 오르면 노화된 심장과 혈관은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엔 갑자기 달리는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기에서 시작해 몸을 적응시키고 천천히 심박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빠른 달리기보다는 천천히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가벼운 파워워킹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잇몸 일으키기도 위험하고 무거운 기구도 안 되고 스쿼트도 조심해야 하고 달리기도 위험하다면 그럼 도대체 나이 들어서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지. 스트레칭은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미 인대와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은 시절처럼 다리를 쭉 뻗거나 허리를 깊게 젖히거나 팔을 과도하게 뒤로 넘기는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과 인대가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처음엔 그냥 살짝 당긴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그게 쌓이면 근육 파열이나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강사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를 권했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 가슴에 닿게 하는 동작을 따라 하다가 허벅지 근육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엔 깊은 스트레칭보다 짧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진 후 가볍게 작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풀어주는 것이 안전하죠. 절대 통증이 느껴질 정도까지 무리해서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한동안 쉬다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 운동해야겠다. 그리고는 몇 달, 몇 년 만에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화된 심장과 혈관은 갑자기 강도가 높은 운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운동 중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이 무리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만난 70세 초반의 이모 어르신은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함께 에어로빅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강사가 빠른 음악에 맞춰 강도 높은 동작을 시켰고 이 어르신은 숨이 차오르는데도 억지로 따라하다가 결국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심장 검사를 해보니 협심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운동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동안 쉬었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짧은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절대 첫날부터 과거처럼 고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운동 습관을 들으셨죠?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운동,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 무릎을 깊이 굽히는 운동, 갑작스러운 달리기,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칭과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까지. 어쩌면 나도 저거 하고 있는데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몸에 맞지 않는 위험한 운동만 피하고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과연 내 몸에 맞는 운동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7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어. 60대는 요즘 청춘이지. 그리고 운동 중에 조금 숨이 차도 가슴이 답답해도 몸이 무겁게 느껴져도 그냥 참고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운동 중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유난히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보다 힘이 빠르게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이모 어르신은 테니스를 좋아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매주 모여서 2시간씩 게임을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찼습니다. 주변에서 오늘은 좀 쉬세요 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 정도로 약하겠어? 끝까지 해야지. 그리고 30분 후 코트 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테니스를 할 수 없게 되셨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운동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운동 중에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를 보내면 그건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고집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운동에는 반드시 2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말 것. 둘째, 몸의 변화를 항상 체크할 것. 이 2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부상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60대 이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운동이 위험하면 그냥 쉬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식과 강도를 나이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운동 대신 어떤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운동 습관은 피해야 할 것들이지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운동을 완전히 멈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마저도 무작정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걷고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시간을 늘려보세요. 걷기 전에는 반드시 발목과 무릎을 가볍게 풀어줘야 합니다. 또한 너무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공원 흙길이나 실내 트랙처럼 충격이 덜한 곳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모 어르신은 심장질환이 있어 운동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고 6개월 뒤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도 산소를 공급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 맨몸으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나 벽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하는 가벼운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대체 운동, 그리고 누워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과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데 다리가 약해지면 걷는 게 불편해지고 결국 움직임이 줄면서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앞서 과도한 스트레칭이 위험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근육이 굳어 더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범위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까지만 가볍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목, 어깨, 허리,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살짝 뻗은 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도 매일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심폐 기능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호흡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숨이 차는 걸 두려워해 운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깊은 호흡을 연습하면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 배를 천천히 집어넣는 호흡법이죠. 이렇게 하면 폐 안쪽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뇌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복식 호흡만 하루 5분씩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걷기, 맨몸 운동, 스트레칭, 호흡 운동. 이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작은 운동들이 쌓이면 평생 병원에 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나이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입니다. 조금만 숨이 차도 이상하다면 멈추세요.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다면 하루 쉬세요. 운동은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진짜 건강 운동입니다. 이제 어떤 운동이 위험하고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루와 일주일 운동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5분만이라도 깊게 호흡하며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낮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하는 가벼운 푸시업, 그리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는 힙브릿지 같은 맨몸 운동을 소량으로 반복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발목을 돌리거나 팔다리를 살짝 흔들어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월, 수, 금에는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화, 목에는 호흡과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하고 주말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걷거나 가벼운 취미 활동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편안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88, 100세 가족 여러분, 운동은 잘만 하면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면 병원 대신 공원과 여행지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88, 100세는 앞으로도 노후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진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